안녕하십니까. 박상민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한 이후에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계약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서 산업은행은 약 5천억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고 더해서 3천억의 교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즉 8천억 정도의 돈이 한진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한진칼은 이 8천억을 이용해서 대한항공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분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아시아나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3년간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있다가 3년 이후에 통합회사로 간다는 이른바 Post Merger Integration (PMI)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자금 흐름을 보시면 사실상 한진그룹은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8천억을 통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꼴이 됩니다. 즉 무자본 인수가 가능한 형태였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런 거래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조원태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진칼과 산업은행의 투자 합의 이후에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지분 약 10.66%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조원태 회장과 주주연합 사이에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10% 이상 지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또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의 우호 세력이 됨으로 인해서 이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또한 한진칼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에 변동이 없고 따라서 총수 일가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국회에서 한진칼과 산업은행 사이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사적 계약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7가지 한진칼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을 한진칼이 진다는 것입니다. PMI라고 하는 것은 합병 이후에 3년에 걸쳐서 두 항공사가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아시아나 인수 합병에 대해서 당시 산업은행이 주장한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당시였기 때문에 두 항공사가 모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같은 경우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에 마땅한 인수 기업들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양대 항공사가 개별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에 생존 가능성이 회의적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여객 화물 운송 실적을 보면 통합 이후에 통합항공사는 세계 10대 항공사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한 각국의 경쟁 당국의 심사가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심사에 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인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EU,
일본이 아직 심사 중입니다. 사실 미국, EU 두 나라가 대한항공 기업 결합에서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인데 아직까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법무부가 기업 결합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 소송도 검토 중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법무부가 소송을 한다는 것은 기업 결합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중간 심사에서 기업 결합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발표했으며 8월 3일에 최종적인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중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기업 결합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역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의미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기업 결합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항공산업의 경우에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는 이른바 도시와 도시 사이, 즉 비행기가 출발하는 도시와 도착하는 도시의 왕복 노선을 하나의 관련 시장이라고 핵정을 합니다. 이 관련 시장, 이 노선에서의 경쟁도를 평가해서 경쟁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불허하거나 또는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영국의 해외 경쟁 당국에서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경쟁 제한성 요건을 발동했고 또 그에 따르는 훨씬 더 광범위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7개의 노선을 반납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이것을 슬롯의 숫자로 따지면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영국은 런던과 인천 슬롯 17 중에서 7개를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U와 미국에서 기업 결합이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될지 불허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최소한 영국보다 더 엄격한 시정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슬롯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항공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슬롯의 의미는 항공사가 특정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항공사의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또는 공항 내에서 이동하고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경쟁당국이 인천, 런던 구간에 17개 슬롯 중에서 7개 슬롯을 반납하라고 했다는 말은 일주일에 항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반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17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7개를 내놔라. 따지고 보면 7편수를 줄여라 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롯이라는 것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조정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항공운수권이라는 각국 나라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과 인천공항의 노선에서 슬롯은 항공운수권을 추가로 획득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슬롯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항공사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항공기나 또는 렌트로 갖고 있는 항공기의 숫자보다 항공사의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얼마나 좋은 시간대에 얼마나 황금 노선의 슬롯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한 50개의 슬롯 그리고 런던에서 아시아나가 갖고 있었던 7개의 슬롯을 모두 반납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상당한 숫자의 슬롯을 반납하게 된다면 결국은 아시아나 항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모두 외국 항공사에게 이전을 하면서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연 산업은행이 2020년 한진칼과 계약에서 주장했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운송, 여객 합치면 세계 7대 항공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기업 결합의 시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 이후에도 인원의 감축이라든지 또는 항공사에 딸려있는 하청 기업들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부터 지금 영국 경쟁 당국의 조건부 승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슬롯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EU와 미국의 경우는 더 엄격한 시정 조치나 또는 불허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이 당초에 이야기했던 시너지라는 것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2020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경쟁 제한성 때문에 슬롯의 반납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시너지도 일어나지 않고 또 많은 항공산업의 인원 감축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했던 우려가 현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기업 결합의 필요성으로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혼자서 재정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아시아나의 영업이익은 4,559억이었고 2022년에 영업이익은 7,416억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는 코로나19에서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2022년에는 거의 2배가 되는 2조 9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두 항공사가 2020년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와중에도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적으로 훨씬 더 건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 다 생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한 산업은행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논거는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습니다. 또 이 합의에 의해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결합 이후 PMI를 통한 기업 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계약의 PMI 과정이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포함한 것이었다면 사실상 계약 당시에 PMI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 볼 때 2020년 한진칼과 산업은행 사이의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국회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합병 과정이 이처럼 여러 가지 억측과 또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어떠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더라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기업 합병을 성사시키겠다고 최근에 이야기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사실상 아시아나는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경쟁당국이 런던 인천 노선의 슬롯을 버진 애틀레틱에게 넘겨라고 이야기한 것은 영국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경쟁이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자국 항공사가 들어가서 경쟁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감소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적사 두 개가 경쟁하는 것과 국적사와 외항사가 경쟁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 후생의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좁게 볼 때도 소비자 후생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항공산업에서 종사자, 항공산업 관련된 기반 산업들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아시아나가 소멸되는 식의 기업 결합을 하게 된다면 대한항공 자체도 시너지도 없고 오히려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막대한 부채만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항공의 건전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조은태 회장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기업 결합을 성사시키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의에 의해서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을 산업은행이 가져가고 산업은행은 조은태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행사함으로써 조은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제3그룹들은 경영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은 또다시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은 소비자에게도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노동자에게도 하청기업에게도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와 노동자와 국익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더 이상 사회적 편익이 없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합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산업은행은 계약에 따른 PMI 과정의 불이행 조건을 통해 계약 파기를 통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을 원위치로 돌려야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기업이 없더라도 일본의 전 일본 항공사 자리 구조조정을 거쳤던 과정처럼 전문 경영인을 통한 아시아나의 독립적인 생존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